랑은 그러면 이런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할 때 그 환불 범위, 그다음에 방법, 시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 요것은 어떤 부분에 생기냐면 제가 적은 판례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를 합의해서 탈퇴하는 경우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세대주나 뭐 세대원, 주택 소유하는 당첨이 돼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조합 가입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금과 뭐 매차 중도금만 냈고 뭐 매차 이후는 못 내고 있었을 때 조합에서 계약을 조합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명을 하기도 하고, 계약서에는 그런 경우에 제명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제명은 뭐고 해지가 뭐냐? 그거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하나가 나온 겁니다. 뭐냐면 조합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를 명확하게 통지를 하면 이견 없이 조합원주를 상실하기 때문에 정산을 하려면 해야 하는데 그냥 제명 통보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 해지 통보를 안 하고. 그러면 이거를 조합 입장에서는 너랑 나랑 너는 제명만 했지. 너 아직 계약 해지 통보를 안 했으니까 나는 정산 않겠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소개시킨 판례도 그거죠. 중간에 2015년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1년 만에 당첨이 돼가지고 자격을 상실했는데 실제로 제명 결의는 2016년도로부터 5년이 지난 2021년도에 제명 결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명 결의할 때까지 여러 규약 개정이 있은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따른 정산 규정의 구속력이 발생하느냐? 판례는 뭐냐면 이쪽에서 밑에 부분입니다. 조합원이 가입 계약에 따라 분담금 및 뭐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명 결의를 하고 제명 통보서만 발생한 경우에 이거는 어떻게 돼야 하느냐, 이게 정산할 사유냐 아니면 어떤 거냐 그랬을 때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해지라는 명시적인 말을 안 했더라도 이건 귀책 사유에 기한 해제가 되었다고 제명 통보로 그렇게 해석을 한 사안입니다. 각조 16번 판례를 보시면 원심과 대법원이 판례가 달라졌던 거거든요. 원심에서는 제명 결의는 쌍방이, 그러니까 조합과 지역주택조합 간의 원활한 합의, 즉 뭐 규칙사유 상관없이 원활하게 합의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규칙사유에 기한 공제하는 위약금이나 그런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정산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에서는 아니다. 제명 통보의 취지에는 규책 사유에 기한 계약 해지 통보의 취지가 있고 이것은 공제,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들의 공제하는 제방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납입한 자금을 환급한다고 그대로 환급해서는 안 된다. 공제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저도 주택조합 사건을 할 때는 이 제명 결의와 계약서의 해지 통보를 하면 어떻게 봐야지 이게 도대체 실제 둘 다 병렬하고 있으면서 조합에 행사할 때는 따로따로 말하거든요. 해지 통보하면 바로 정산해야 하니까 해지 통보까지는 아직 안 했고 제명 결의만 했고 그냥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리고 뭐 다양한 주장들을 서로 하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았는데 대부분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명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또 주장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2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통 조합가액에다가 이런 문구를 쓰죠. 본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장, 각서, 조합 규약 및 공사 도급 계약서에 따르기로 한다. 이 문구를 가입 계약이 최우선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이후에 개정된 규약보다 내 가입 계약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판단을 했죠. 이것은 반드시 가입 계약이 조합 규약보다 우선 적용된다거나 가입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 후에 재정 시행된 조합 규약의 적용과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해서 자격 상실 전에 혹시 조합 규약이 개정됐으면 그거는 효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에 어떤 가입 계약서의 문구에 뭐 무조건 불변이 아니라 조합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총회 결의로 개정을 하고 최초 계약 내용이 변경된다면 구속력을 받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지역주택조합이 1년 만에 끝나고 그러지 않거든요.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최초하고 달리 많이 바뀌기도 하고요. 오히려 비용 분담금도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현상 때문에 자기는 가입 계약서대로만 이행할 거다. 이거 바뀌었으면 사정 변경으로 중대한 변경이라 나는 해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대부분에서 뭐 해석 기준, 가입 계약과
중간에 개정된 조합 규약 등과의 어떤 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한 예도 있습니다. 3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요. 오른쪽 한 편입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떤 현상이냐면 이게 하여튼 다양한 유형들이 많이 생기는데 조합원이 이제 탈퇴를 합니다. 탈퇴를 하면서 보통 이미 탈퇴는 안 되지만 총회에서 탈퇴하는 결의를 해주면 탈퇴가 되거든요. 그때 조합에서 좀 미안했던지 아니면 뭐 어떤 사정으로 이번에 탈퇴하는 조합원들에게 전액 공제 없이 환급한다는 결의를 한다면 어떠냐 이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결의와 무관하게 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합의를 근거로 해서 그냥 개별 합의를 근거로 죄소명령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실제로 소송을 제기해서 무변론 판단받는 경우도 많아요. 조합이 대응을 안 합니다. 그럼 확정 판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러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생깁니다. 그 판결의 근거에서 곧바로 조합에 대응할 수 있으니 바로 조합의 재산의 강제 집행을 하죠. 근데 조합이 어떤 식으로 업무를 운영하냐면 조합이 자기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자초되니까 신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탁회사가 또 다른 약정을 해요. 조합하고도 약정하고 조합원들도 개별 약정을 하면서 그 자금 인출 및 집행 동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거기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합원이 탈퇴, 제명, 각종의 이런 행위로 나갔을 때 공제할 건 제대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변론 판결을 들고 내놔라. 추심을 할 때 추심금 소송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신탁회사는 무조건 항변을 해요. 야, 무변론 판결로 나는 못 줘. 또, 야, 이런 총회 결의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인정을 못 해. 왜냐하면 규약에는 공제하도록 돼 있었거든. 못 줘. 그런 항변을 해서 추징금을 항변하면 법원에서 다 받아주고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기납입한 부당이득금을 그대로 받아갈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최초 가입 계약 및 규약에서 이런 공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거나 탈퇴하는 자들과의 이런 공제 규정이 다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사안을 다시 되돌아보면 우리 사안 같은 경우에도 조합 가입 체결하고 1년 만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고 그 당시 조합 규약에는 환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근거해서 청구한 것이 타당한 거였고 다만 원고도 그 법리로 청구한 건 아니거든요. 2022년도 한 게, 그로부터 한 5, 6년 지나서 환급 납입금 반환 대상자를 정하니까 그때 소를 제기한 거였거든요. 자기는 대상이 아니다고 하니까 놀래서 소송을 제기했던 건데 법원에서는 하여튼 자격 상실 당시의 근거 규약이나 그 당시에 유효한 계약서에 근거해서 반환하면서 공제할 거 있으면 공제를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지 상실한 이후에 개정된 규약 나머지 조합원들에 적용되는 내용 가지고는 공제를 할 수 없다. 그게 이 판례의 요지입니다.